오뚜기가 가격을 올린 이유가 사실은 기후 때문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음식 전문 팟캐스트 어차피 음식 이야기 DY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레입니다. 그러면 9월 주제 환경하면 이거 아닌가 싶어요. 바로 기후변화죠. 자연재해 이런 거. 그쵸. 뭐 자연재해, 뭐 기온이 상승하거나 뭐 네. 태풍, 그러니까 환경, 기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기후변화에 속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후변화가 우리의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혹은 크게 보자면 식량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기후변화가 어떻게 식량이랑 연관이 됩니까? 잊은 것 같은데 우리 어차피 음식 이야기예요. 아, 그쵸. 어차피 기후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맞아요. 네. 근데 오늘 미리 네. 좀 말하자면은 네. 기후 이야기가 좀 더 많아요. 아, 그래요? 그냥 이어갈게요. 네, 먼저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네. IPCC라는 세계 기상기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약 7년마다 지구 환경에 대한 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기구가 설립된 이후로 6차 자료가 공개됐는데요. 6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09도 상승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 1도가량 오르는 게 뭔 대수냐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뭐 1도가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도 상승은 지구 전체 표면 온도에 대한 상승이다 보니 단 1도가 오르더라도 그 영향력은 어마무시한데요. 영국의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가 쓴 6도의 멸종에 따르면 1도가 상승하게 된다면 세계 곳곳의 가뭄이, 2도 상승 시엔 세계 주요 항만 도시의 침수, 3도 상승 시엔 지구의 허파 아마존 붕괴, 4도 상승 시엔 지구 전역의 빙하 소멸, 5도 상승 시엔 전 지구적 기상이변 속출, 6도 상승 시엔 오존층이 파괴되고 인류 대멸종이 진행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도가 오르면은 네, 인류가 멸종됩니까? 네네. 인류 대멸종이 진행될 것이다. 멸망할 정도로.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빨라진 만큼 가속화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어차피 음식 이야기답게 바로 식량 위기입니다. 이거 궁금해 하셨잖아요.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네, 이게 본론이지. 그쵸. 우리나라는 식량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우리나라는 식량 위기 위험 국가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식량 자급률 때문입니다. 식량 자급률이란 한 나라의 식량 총 소비량 중 국내 생산으로 공급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소비하는 것. 그쵸. 우리나라 주식이 되는 곡물 중 콩의 자급률은 25%, 옥수수는 3.3%, 밀은 1.2%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밀의 99%는 수입을 하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는 말인데요. 이러는 와중에 식량 수출 1위인 미국의 올해 밀 수확량은 폭염과 가뭄 등 이상 기후에 인하여 전년 대비 41% 줄어들었고 1년 만에 국제 밀의 가격은 전년 대비 40%가량 상승했는데요. 이는 최근 오뚜기 라면을 포함한 라면 가격 상승의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기후변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는 곧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오뚜기가 가격을 올린 이유가 사실은 기후 때문이었다. 갑작스레 먼저 가격을 올리는 상황은 진짜 드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쩌면 식량 위기와 맞물려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근데 참 늘 그렇듯이 쉽게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네, 물론 정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환경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고 더욱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겠지만 그런 동시에 식량 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하나의 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에도 전 세계 곳곳에선 식량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2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푸드 3D 프린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만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3D 푸드 프린터는 푸드가 붙여진 기계답게 입체감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기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반 3D 프린터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음식은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3D 푸드 프린터에는 금속이나 플라스틱이 아닌 먹을 수 있는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스페인의 어느 한 회사는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 레스토랑을 오픈해서 이목을 끈 적이 있고요.
그리고 미슐랭 스타 셰프들도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 이제 로봇의 섬세함을 이용하거나 창의적인 음식을 만들어낸다고도 합니다. 2020년 7월 KFC가 3D 푸드 프린터를 통해서 치킨 너겟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미국의 스타트업 블루날루는 해산물에서 채취한 세포를 배양한 뒤에 이를 활용한 음식을 3D 프린터로 찍어내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블루날루가 2020년 7월 풀무원과 만나서 배양 생성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수산 양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연어인데요. 연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연어의 삶은 산란을 할 때 다시 강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다의 온도는 올라가고 강 곳곳에 댐이 설치되고 강도 오염되다 보니 이 연어가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된 거예요. 심지어 또 연어는 자원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생물 중 하나여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의 국가에서는 포획 금지 생물종으로 지정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어쨌거나 식량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고안하게 된 게 바로 이 연어 양식입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소비된 연어의 40%가 양식을 통해 얻게 된 연어라고 합니다. 연어를 양식으로 키우는 게 우리 식탁에 많이 스며들었다는 거죠. 이미 벌써.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연어 양식 기업은 마린 하베스트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세계 양식 연어의 4분의 1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만들어진다 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양식하는 것을 보면 만들어진다라는 표현만큼 적합한 표현은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또 연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주황빛 살인데요. 네. 이 색깔 또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연어 살이 붉은빛을 띠는 이유, 주황빛을 띠는 이유는 이 연어의 먹이인 크릴새우와 플랑크톤 속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 때문인데요. 이 아스타잔틴 성분을 복제해서 이제 연어에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먹이로는 그런 친구들을 먹을 수가 없고 이제 인위적으로 줘야 그쵸. 되는구나. 네. 더불어서 연어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발자국이 소나 돼지, 닭보다도 훨씬 적다고 하니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라는 이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식량 자원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얻을 수 있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인 거죠.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었는데요. 일단 연어의 양이 너무 많아진 탓에 연어의 배설물도 증가해서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또 연어가 가끔 이 수조를 탈출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주는 사료를 먹고 통제된 환경에 길들여진 연어가 이제 야생 연어와 유전적으로 섞이게 되면은 언젠가는 자연에서 살아남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멸종한다. 그쵸, 그럴 수도 있죠. 연어가 이제 자연에서 혼자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물론 이게 유전적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엄청난 먼 미래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리 씨가 이번 주제를 환경으로 하자 했잖아요. 네, 왜 갑자기 환경을 하고 싶으셨어요? 뭔가 언급을 다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환경이 트렌드가? 이게 아니라 환경은 절대 트렌드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이젠 트렌드로 한번 쓰고 버리면 안 되는 키워드인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환경과 식량은 되게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음이에서 주기적으로 정말 자주 언급해서 다뤄도 좋은 컨텐츠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